네, 안녕하세요. 춘희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유튜브에 보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모든 분들이 말하는 슬럼프 극복 방법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상태를 극복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자의 노하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슬럼프를 극복해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 그린 지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88년도예요. 저는 88학번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대학 때부터 작가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당신의 그림 경력이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하면 88년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첫 개인전을 한 거는 96년 2월 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35번 정도의 개인전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슬럼프를 많이 겪었겠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슬럼프의 시작이죠. 그리고 슬럼프는 사실 굉장히 자신에게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슬럼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여건인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슬럼프를 겪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가만히 있다면은 특별하게 내가 왜 이러지? 나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나 봐.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겪는 슬럼프를 겪지 않게 되죠. 제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슬럼프는 대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그림이 안 그려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미리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던 그림이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해낸 저만의 극복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그리는 거예요. 풍경화를 열심히 그리고 있다가 이 풍경화가 잘 안 되면 뭔가 막히면 그때는 인물화를 그리고 인물화를 막 열심히 그리다가 또 이게 막히면 다시 풍경화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 멈추는 게 아니고 그림의 화제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풍경을 한 2달, 3달 그렸어요. 근데 뭐 지겨워. 오케이. 자, 이번엔 인물화 어떤 거 그려보지? 그것도 인물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작업을 막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슬럼프를 겪을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었으면은 슬럼프가 자주 왔을 텐데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그때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11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 가서 개인 레슨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다가 저녁 때 작업실에 와서 또 개인 레슨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가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 또 개인 레슨을 가고 또 저녁에는 학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2군데 3번씩 나가는 그 수업에다가 개인 레슨을 뭐 3번이나 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합치면 그 횟수가 11번, 12번인 거죠. 물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야 작업실 비도 내고 다 융자를 받아서 빚으로 작업실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세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틈나는 대로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슬럼프를 맞을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내 시간이 나면 막 작업을 하고 또 잽싸게 또 수업을 하러 가고 돌아와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또 가고 집에 오면 그림을 막 그리다가 새벽에 쪽잠을 자고 그래야 되니까 슬럼프라는 걸 몰랐죠. 그렇게 쭉 해서 몇 년을 갔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림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잠깐 자고 새벽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노는 거, 술 마시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는 작업을 했고, 그런데 그러다가 크게 이제 슬럼프가 와요. 그런 슬럼프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내가 위해서 작업을 하지?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나한테 이건 무엇이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큰 고민이 오는 거예요. 특히 인물화를 그리다가 예를 들어 풍경화를 그리다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그걸 다 때려치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 뭐 전쟁이라든가 기아 이런 사회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또 그런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고 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관심 갖고 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슬럼프라는 것은 그냥 테크닉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화제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거죠. 우리 집 마당에 물가치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지금 소리 들리나요? 엄청나게 많은 까치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 3, 40마리가 모여서 저렇게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요. 와, 저걸 새가 집에 있으면 되게 좋다, 운치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참새라든가 뭐 이런 뭐 꾀꼬리라든가 이런 새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운치 있고 좋았을 텐데 저 물가치가 떼로 다녀요. 물가치 아세요?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물가치. 물가치 궁금하시죠? 물가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꼬리가 길어.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꼬리가 길게 생긴 이런 까치가 물까치인데요. 이 까치가 완전히 폭력적이라 다른 새들을 다 쫓아내요. 막 고양이도 여러 마리가 막 공격해가지고 고양이가 막 이러고 도망다녀요. 완전히 깡패죠.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가 등치가 엄청 커요. 저기 막 물까치하고 비교하면 까마귀는 이만할 거예요. 제가 까마귀 좋아하잖아요. 이 물까치랑 비교하면 까마귀는 아마 까만색으로 아마 이만할 거예요. 이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를 수십 마리의 이 물까치가 공격해가지고 까마귀가 미친듯이 도망다녀요. 여기에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까치 설날은 그 까치 있잖아요. 그 까치가 엄청 많았는데 이 물까치가 다 쫓아내버려가지고 없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떠났어요. 7월이 되면 다 떠나가지고 좀 제가 그때 얘네 까치가 떠나기 전에 우리 그 밭에 토마토하고 막 이런 것도 심어놨으니까 혹시 이 까치가 다 쫓으려 먹을까봐 걱정하면서 제가 솔직히 막 새총으로 쏴가지고 막 이렇게 쿨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되게 슬프더라고. 허전하고. 그리고 토마토를 볼 때마다 떠나간 물가치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얘네들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뭐 그냥 너 괴롭히지 말걸. 막 그랬는데 올해는 까치가 안 떠나요.
내 마음을 알았는지 안 가고 그 토마토 옆에 있는 고추나무에 아침에 막 수십만 원씩 앉아 있어요. 그 고추나무 막 죽어. 왜냐면 고추나무에 밑둥을 파가지고 고추나무가 끊어졌더라고요. 그걸 파먹어가지고 맛있나봐. 굉장히 괴로운 중인데 또 시끄럽게 하네요. 국어 선생님들이 왜 가끔 이야기하시다가 옆귀를 세잖아요. 저도 옆귀로 잠깐 샜다가 돌아왔는데요.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못 나겠네. 예, 까치 때문에 잠시 딴 얘기로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을 2000년대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2001년, 2년부터 풍경화, 산수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그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개인전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그 개인전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해요. 기획을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며 어떤 주제로 그릴 것이며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작업을 해 가다 보니까 작은 슬럼프들은 살짝 빠지지만 거의 계속해서 그 목표를 잃지 않으니까 그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슬럼프를 극복해 왔죠. 이제 사실 그렇게 작업을 해오다가도요,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개인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슬럼프가 이제 오더라고요. 한 달씩. 왜냐면 내가 이미 했던 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제 그 다음 작업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슬럼프를 이제 맞게 되죠. 그러면은 굳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고 그때는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술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막 열심히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이제 이런 스케치북에다가 낙서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연필로 스케치북이나 이런 데가 특히 이제 그 종이 쪼가리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전화 받으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 또 보면 여기도 뭐 있을 텐데 여기도 그냥 쪼가리인데요. 뭐가 막 그렸어. 이게 전화 받으면서 그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드로잉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남겨놓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보게 되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서 힌트를 얻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그 작업을 이어갈 때도 있죠.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겪었던 저의 슬럼프는 그 굉장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몰입해서 했을 때는 겪지 않았지만 이후에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전시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슬럼프들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마치 숙제를 다 내고 나서 며칠 동안 탱자탱자 하듯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막 열심히 놀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뭐 친구들 만나서 막 떠들면서 술도 마시고 또 운동도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건 극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이제 사실 지금은 시간은 되게 많아요. 제 스스로 작업만 하니까 굳이 어디 구애를 받지 않죠. 아침에 운전할 일도 없고 저녁에 어디 갈 일도 없고 오로지 작업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이거 이외에는 강제로 아무것도 하잖아요.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해요.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 제가 그림 그리는 시간, 제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 제가 유튜브로 보는 거는 뭐 그냥 뭐 한국기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프로들 보면서 그냥 힐링하는 거,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갔던 곳들 많이 나오면 저때 그랬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여행을 대신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계속 작업실에 머무니까 계속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했죠. 어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헤매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림과 그림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숲을 그리다가 이게 좀 지겨워지면 숲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나뭇잎들만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 그 작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길이 있으면 좋겠네, 길을 또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들이 이 계절로 왔으니까 좀 더 뭐 절벽이라든가 이런 겨울 작업을 좀 해볼까, 겨울 작업으로 가서 넘어가서 작업하다가 뭐 한참 작업을 해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봄이 왔어요. 언덕의 풍경이 너무 좋겠어. 언덕의 풍경을 그리다가 진달래 숲을 그리다가, 그럼 여름이 와요. 다시 또 숲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칼라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거에 특별하게 슬럼프를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표가 그때그때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 개인전마다 이번엔 이런 주제, 이번엔 이런 주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헤맸는데, 지금은 그냥 목표가 하나예요. 힐링. 내 그림의 목표는 힐링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위안을 갖고 치유받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이 작은 거, 제가 숲을 그리고 언덕을 그리고 바위를 그리고 뭐 길을 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여행하듯이 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흘러서 가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순간순간 오는 슬럼프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제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쁘게 살아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그 슬럼프를 충분히 즐겨라. 놀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즐기다 보면 또 작은 낙서, 뭐 전화를 건다든가 그냥 낙서를 한다든가 메모를 한다든가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뭐 끄적끄적 한다든가 하는 가벼운 행위들로 슬럼프를 극복해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내 그림 자체를 다 연결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 사이로 내가 작은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온 최대의 위기 같은, 나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림 그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슬럼프를 극복하고 좋은 작업을 또 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슬럼프야말로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뭔가 하고 있는데 슬럼프를 만났어요. 와! 이때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있던 그림 위에다가 낙서를 하고 더 색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망치세요. 그리고 그 망친 그림을 고쳐가기 위해서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다른 기법이 거기에 생기고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 슬럼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